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또 비전문가도 계실 것 같아서 냉동공조, 공기조화 및 콜드체인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냉동공조 콜드체인 장치산업,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인 협회가 우리 냉동공조산업협회인데 우리나라의 콜드체인을 비롯한 냉동공조 산업의 1년 생산량은 대략 근한 10년 동안 10조에서 12조 정도 아주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만 그중에 콜드체인 산업은 코로나 전에는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의외로 의약품의 안전수송 문제 같은 것이 대두되면서 콜드체인 산업이 각광을 받았고 또 그때 배달 음식 같은 게 발달하면서 이쪽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장비가 많이 확충되면서 2022년도에는 5년 전에 7, 8천억 했던 것이 1조 4천억 정도까지도 증가를 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공조 산업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뭐 이 방이 지금 시원하다 하는 정도는 느끼시겠지만 일설에 의하면은 그 20세기 초에는 인간의 수명이 대략 한 25세 정도 됐었는데 상수도가 개발되면서 40세 정도로 늘었고 캐리어에 의해서 냉장고가 개발이 되면서 70세로 늘어났다고 해요. 인간 평균 수명이. 근데 앞으로 완벽하게 공기조화까지 이 산업에서 컨트롤하게 되면 인간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은 청정실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이 덜 되고 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나겠죠. 수많은 곳에 냉동공조 산업이 쓰이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냉동 공기조화 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뜨질 못한다. 비행기가 추력이 없어서 못 뜨는 게 아니고 한 1000피트, 한 3000m 정도 올라가면은 실외 온도가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지는데 비행기 대는 25도로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기조화 덕분이죠. 그리고 그 우주선도 못 뜬다. 사람 타는 우주선이 저 우주 공간에 날아가면 마이너스 150도 된다는데 그것도 완벽한 공기 컨트롤이 되니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쓰이는 곳이 어디에 있냐?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참치는 마이너스 60도에 보관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꼭 마이너스 60도로 보관합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그 육질을 그대로 보관해서 나중에 해동해서 회를 먹을 때 진짜 정확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새로운 쌀이 벼가 수확되기 전 한 5월, 6월쯤에도 아주 싱싱한 쌀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큰 RPC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벼를 보관할 때 찢지 않은 쌀이 아닌 벼를 보관할 때 7도씨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벼를 7도씨로 보관을 하면은 벼가 그때 휴면을 해요. 잠을 자버리면서 활동을 정지하는데 썩지도 않고 질량이 증가하거나 줄지도 않고 그 상태를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전에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벼를 갖다가 도종 공장에서 도종을 하면은 그 햅쌀처럼 거의 햅쌀에 가까운 쌀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수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냉동공조 산업에 대한 이해나 생각이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추가되는 냉매형 HFC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추산하기로 약 한 8천만 CO2 톤의 HFC 냉매가 매년 수입이 되는데 그중에 콜드체인 쪽에 사용되는 냉매에서 배출되는 냉매 도입량을 그대로 공중에 방출시켰을 때는 약 1년에 5,060만 CO2 상당 톤의 온실가스 물질이 배출이 되거든요. 이거는 2007년도에 16만 CO2 톤 상당에서 한 300배 정도 증가한 건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13년부터
2013년부터 HCFC 전에 규제 물질인 HCFC가 규제가 되면서 2015년부터 급격하게 HFC 물질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8천만 톤, 그리고 콜드체인에 들어가는 장비로선 5천만 톤 정도의 물량을, 톤수로는 그 냉매 자체의 톤수로 보면 총량은 한 3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 이제 GWP를 계산하면은 5,060만 톤 상당한 물질을 들여온다는 얘기죠. 상당히 엄청나게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HFC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 정도 됐었고, 일본은 2019년 기준에서 한 3.9%, 한 4%쯤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에서 약 7.0%, 7.1%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 해서 아직도 상당히 많이 HFC에서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은 2021년 기준에서 한 6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제 2024년부터 HFC 냉매를 배수가스 규제 대상에 집어넣으면은 대략 한 8천만 톤을 더 집어넣으면 총량이 7억 한 2천만 톤 정도 되게 되는데, 그중에 콜드체인에 사용하는 5천만 톤이 한 7.1%쯤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냉매 규제 현황입니다. 1990 선진국입니다. 1996년부터 HCFC 소비량이 선진국은 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 선진국의 그 HCFC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요 청색선은 개도국인데, 우리나라가 냉매에 있어서는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개도국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를 했고, 2013년부터 규제에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FC 소비량은 이거 개도국 선진국 얘기인데, 선진국이 언제 96년부터 선진국이 HFC가 2016년부터 동결됐는데 2096년부터 계속 사용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가를 했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HFC 정책 수립의 시급성은 우리나라는 그 HCFC는 2013년부터 동결돼서 2030년에 사용 금지되게 돼 있고, HFC는 2024년 올해 국회에서 비준이 끝나서 2024년부터 동결에 들어가서 2045년에 75%까지인가 감축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냉동공조 산업의 특징이 전체 생산량의 50% 정도를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수출을 하는데, 그쪽 나라들은 선진국이라서 더 빨리 냉매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국내 규제에 따른 감축 일정에 따라가서 하면은 상당히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냉동공조 정책이, 냉매 정책은 한 2024년도에 우리나라 그 규제가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이거에 대한 제재나 지원에 대한 정책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의 냉매 관리 정책인데요. 규제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사용 제한과 단계적 감축해서 톤당 CO2를 봐서 기존 HFC 총 공급을 제한해서 생산자와 사용자가 로우 GWP 냉매를 전환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및 환급인데, 모든 HFC에 세금을 부과하고 신규 설비에 로우 GWP 냉매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승인된 시설에서 HFC를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한 만큼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H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은 그렇고, 특히 유럽은 선진국에서도 더 빨리 규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규제가 2016년부터였다면은 유럽은 2013년부터 규제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정책을 쓰는데, 유럽이 그게 가능한 것이
냉동 설비라든지 냉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일본, 중국,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비를 갖다 쓰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장비를 보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로 올 수도 있고 못 따라오는 업체들은 도태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은 다 우리나라도 같이 선진국인데 냉매는 개도국으로 분류되는데 일본이 선진적으로 제도를 많이 보급해서 활성화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냉매를 관리한다든지 냉매 장비를 관리하는 모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1973년도에 일본의 고압가스 보안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도입해서 시작한 법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인데, 일본이 나름대로 이 시스템의 그 정확도라든지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일본이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보면은 그 경제산업성,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합니다. 경제산업성에는 그 장비를 개발하는 데 따른 지원을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고, 환경성, 우리나라 환경부에 해당되는 환경성에서는 자연냉매를 도입하는 정책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그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냉매를 사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촉진 사업 단계에서 2005년부터 환경성에서 보급을 추진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냉매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2,100건의 자연냉매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2,100개소의 자연냉매 설치에 지원을 해줬고,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로 여타 시설도 자연냉매로 변하면서 대략 한 5,500건 정도의 시설이 자연냉매로 많이 턴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도가 빨라지고 있죠. 이게 일본의 국가보조금 지원 효과입니다. 2013년도에 보조금을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는 HCFC 냉매, HFC도 아니고 HCFC 냉매를 4분의 3 정도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암모니아일 겁니다. 에너지 세이빙 자연냉매가 5% 정도 사용되고 있었고, HFC 냉매가 6% 정도 사용됐고, 기타 냉매를 12%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보조금 지급 종료 예정 시기에는 자연냉매를 50% 이상 사용하는 장치로 바뀌었고, HCFC 냉매가 18% 정도 남았고, 기타 냉매가 9% 정도, 그리고 HFC 냉매가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기 목표인 2030년쯤 되면은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자연 냉매가 약 한 85% 정도, 그리고 HFC 냉매가 한 15% 정도 될 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CFC는 완전히 퇴출됐고, HFC도 뭐 이제 점차 채트해질 것이고, 기타 냉매 같은 것도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상태로 자연냉매로 돌아가고 있다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냉동 냉장 수협에서 자기 회원사들에 대한 입장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30년도에 R22라는 게 HCFC 냉매인데, R22 냉매가 전폐가 되는데 그때 당신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했더니 56%가 현재로선 판단이 어렵다. 아직도 방침이 안 세워진 상태죠. 현재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7년 지나더라도 HCFC 냉동 창고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HCFC 냉매를 더 이상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매가 방출됐을 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급격히 그 창고가 없어질 건데, 그에 따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 56%, 개보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분이 한 12% 정도, 개보수 계획이 없다는 분들이 한 16% 정도, 그리고 16% 정도는 뭐 갈팡질팡이거나 생각이 없으시거나 난감하신 분들이겠죠.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개보수 계획이 없다는 분들한테 왜 개보수 계획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자금 부족이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한 절반이 넘는 숫자 정도거든요.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분들이 건물은 크고 아주 돈이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대부분 그 임대를 해서 사용하거나 영세적인 입장이라서 임대업이라는 게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 적자를 좀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흑자 정도 유지하는 기업이라서 되게 규모는 커 보이지만 영세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없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노후화로 그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이 한 31%,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은 30% 정도가 집중 규제 시,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강제적으로 규제할 때는 그때는 개보수하겠다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대체냉매 개발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5% 정도가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각을 바꾸겠다는 분들이 한 4%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 조례라는 얘기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해서 그 친환경 냉매인 암모니아 사용을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상당히 환상적인 냉매인데 독성이라든지 폭발성 때문에 도서지방, 그러니까 섬이라든지 그 바닷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완화되면은 그때 좀 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강화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대신 저희가 고려하는 게 콜드 체인에 있어서는 그 쇼케이스나 그 냉동 창고에 그 CO2를 차기 냉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콜드 체인 말고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는 아직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뭐 일본에서 개발한 R31이라는 냉매가 뭐 GWP가 낮기는 하지만 가연성, 약가연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데, 콜드체인 쪽에서는 CO2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콜드체인 장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유럽의 그 F가스 냉매, F가스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규제가 빨라짐에 따라서 유럽은 2021년도에 한 4만 개 업소가 CO2 냉동기를 설치했고, 2022년도에 5만 7천 개 정도를 설치했다시피 엄청나게 보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1년도에 6천 개소, 22년도에 한 7천 개소 정도를 CO2로 장착을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도 적긴 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뭐 거의 더블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 추세로 가면은 급격하게 CO2가 될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CO2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가격적인 문제거든요. HFC 냉매를 쓰는 장비보다 CO2 쓰는 장비가 가격이 2.5 내지 3배 정도 가거든요. 30억이 HFC를 쓰는 장비가 10억이 들어가는 장비라면은 CO2를 쓰는 장비가 25억 정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세업체에서는 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그 메이커도 유럽의 6개사, 북미권의 7개사, 아시아권이 2개사 정도밖에 없는데, 아시아권은 일본 뭐 마에카와라든지 내셔널인가 뭐 그런 데 정도나 있고, 유럽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북미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콜드체인 제조사의 현황 및 문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콜드체인 냉동 제조사업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1.4조 원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연냉매 냉동 장치는 그 독성과 가연성 높은 압력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서 기존 HFC 냉동 장치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그래서 접근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아직 HFC 냉동 장치를 주로 제작하기 때문에 자연냉매에 대한 그 제품 자체도 그렇지만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개발 및 제조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국내 콜드체인 냉동 장치 관련 산업은 외국 업체들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내년부터
그 냉매에 관련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업체들이 물건을 찾을 건데 우리나라 제품이 없으면 당연히 외국 제품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R&D에서부터 생산 및 대량 보급 설치를 거쳐 새로운 냉매로 완전히 전환되는데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하여튼 2027년이나 28년부터 보급이 시작될 것인데 즉 이게 지원이 늦어질수록 계속 미뤄질 것이고 그러면은 외국 제품이 들어와서 장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뺏기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해외 시장에 국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개발을 하면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서 급격하게 세계 수준이 될 거고 그러면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년 전에 LG에서 휘센이라는 에어컨 브랜드로 7년간 세계 시장 1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5년 전에 일본 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본 가서 눈도둑처럼 어깨 넘어서 배워가지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 콜드체인도 우리가 착수를 하면은 제 생각에 적어도 한 10년 내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친환경 냉매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현재 환경부에서 20억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한 500억 정도로 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 프레온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를 포함하도록 지원 정책을 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까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방안은 우리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벌써 2014년부터 시행해 와서 그 CO2 냉매가 급격히 보급되게 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이라도 이 정책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연냉매 보조금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노후된 냉매 사용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을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신규 설치하는데 지원한다. 또는 불속의 온실가스 냉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응모 자격을 확대해서 재작년에 20억 원 정도 예산도 다 소진을 못 시켜가지고 환경부에서 회의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지원 자격을 확대시켜주면은 500억 원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금방 소진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